안녕하세요, 속보입니다. 자, 오늘은 나스닥 시장이 급락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주 전부터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오를 좀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각오한다고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죠. 그리고 각오했다고 후회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2주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다고는 하지만 저도 솔직히 좀 더 세게 얘기할 것, 이런 아쉬움이 왜 남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래? 그러면 난 좀 조정을 해볼까? 라고 해서 10% 정도 현금을 확보하신 분들도 20%할 걸 이러면서 좀 후회가 되고요. 30% 하셨던 분도 그냥 다 팔아버릴 걸, 이런 후회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정은 늘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 과정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매운맛 텔레그램 채널에서 자세하게 얘기해 드렸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어제 시장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죠. 구글과 테슬라의 실적 발표 이후로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것이 하이라이트 받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매크로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 측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첫 번째, 재무부에서 국채 바이백을 거절했다라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라는 소식 하나 하고요. 그리고 더들리 전 뉴욕 연준은행 총재도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금리가 이제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좀 독특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2년물 금리는 좀 빠졌는데 10년물 금리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바이백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바이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뭔가를 팔았다가 다시 되사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채를 팔았다가 다시 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국채를 팔았다? 그건 돈을 빌린다는 얘기인데, 그럼 다시 샀다? 라는 얘기는 돈을 갚았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을 정부 입장에서 대입을 해보면 미국 정부가 돈을 빌렸다가 그냥 갚아버렸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바이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지난 5월 말부터 정례 바이블이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자 이제 와보세요. 내가 그냥 갚을게. 누구 갚을까? 너 갚어? 오케이, 알았어. 일로 와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정기적으로 바이백을 했는데 어제는 37억 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거의 한 5조 원 정도 되는 그런 국채를 가져와서 사람들이 제 거 사주세요, 제 거 갚아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정부가 아무것도 응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런 거죠. 미국 정부 입장에서 돈 많이 빌린 거 있는데 갚아달라고 얘기하면 내가 갚아줄게 라고 하다가 어제는 못 갚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좀 충격적인 소식이었고, 이것 때문에 장기물 금리가 오히려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내용을 좀 여러분들 잘 뭔가 찜찜한 무엇인가 있는 것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그런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했던 점은 비트코인이 이제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요.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좀 요즘에 좀 특이합니다. 이거 보실까요? 이 노란색이 비트코인이고요. 파란색이 나스닥인데요. 나스닥이 올라갈 때는 얘는 빠지고, 얘가 올라갈 때는 나스닥이 빠지고, 오히려 지금 역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그래서 최근 한 달 동안에 비트코인 가격은 오히려 6%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지금 1% 하락한 모습인데, 잘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요, 글로벌 연기금들이 정말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주식하고 채권만 들고 있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는 다른 것도 좀 살게요 라고 얘기하면서 부동산을 그냥 막 사고, 그냥 리츠를 사고, 이런 식으로 대체 투자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많은 연기금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 얘네들은 말이죠, 주식이랑 채권이랑 상관관계가 낮아서 이거를 같이 사면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안정화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상관관계라는 얘기를 비트코인을 하게 될 줄 몰랐네요. 네, 저도 이런 부분을 기대하긴 했는데 최근에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행사에서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좀 관심사다라는 것인데, 그 주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정부가 들고 있는, 이게 뭐 내가 들고 있으려고 한 게 아니고, 애들 지금 나쁜 짓 하는 애들 있잖아. 걔들 저기 비트코인 가지고 장난쳤던 애들, 걔들 거 내가 갑수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네. 비트코인 왜 이렇게 많아? 요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트럼프가 할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커뮤니티 사이에서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든 안 하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후보,
그리고 이제 해리스도 이제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관심사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블룸버그에서 이분이 정기적으로 오피니언이라고 해서 사설, 우리나라 따지면 사설 같은 것을 쓰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나 생각 바뀌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연준이 필요하다, 금리 인하가. 근데 나우 지금? 다음 주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기 단어에 이게 should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이거 뭐야? 이거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다음 주에. 이거 뭐야? 이거 일주일 남겨놓고 뭐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기사 내용을 보면, 그래도 연준이 금리 인하를 못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파월을 놀리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못하겠지만 나는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마치 자기가 플레이어가 아니라고 해서 막말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어쨌든 더들리 총재의 의견은 좀 셌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연준에서는 고용과 물가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고용 시장을 좀 쿨다운 시켜야 물가가 잡힐 거잖아요. 근데 쿨다운 시킨다는 것을 물에 비유하면은, 물의 온도가 30도, 40도 정도 됐을 때는 이게 식어서 뭐 10도, 20도가 되더라도 얘는 여전히 물이잖아요. 근데 0도 근처가 되게 되면 이렇게 살얼음이 얼게 되죠. 이 살얼음이 얼게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갑자기 0도 이상 지나갔을 때 얼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고용시장에 적용하면 0도까지 갈 때까지는 실업률이 천천히 올라가다가 어느 임계점을 지나게 되면 가파르게 오른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봤는지 어쨌는지 알 수 없지만, 더들리 총재가 다음 주에 당장 금리 인하를 should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좀 이상하다, 좀 찜찜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미국 시장에서 좀 체크해 보셔야 되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나 종목들에 대한 이슈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 다루고 있으니까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어제 나스닥 시장의 조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더들리가 얘기했던 것이 중요한 의미는 이런 거예요. 시장이 뭐 조정을 안 받으면 좋겠지만 언제나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조정을 크게 10% 내외의 조정, 20% 내외의 조정, 30% 내외의 조정이라고 봤을 때, 10% 내외의 조정은 그냥 견딜만 하죠. 이 정도는 그래 뭐 아프긴 한데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10%가 아니고 이제 20%의 조정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머리가 아프거든요. 근데 이제 20% 정도의 조정이 있으려면은 사실 경기 침체가 없이는 20%까지 조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전히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더들리 총재가 이야기했던 것에서 좀 묘하고 좀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드는 거는,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흘리듯이 한 얘기였는데요. 이게 지금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리세션을 막는 거는 너무 늦었을 수 있지만, 지금 지체하는 것은 나중에 더 큰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얼음이 얼어버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고, 경기 침체가 곧 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더들리가 이야기한 건데요. 그 말만 믿고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영향력이 있는 전 연준 인사가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야기는 곧 10%의 조정이 아니고 20%의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7월인데 대선까지는 아직도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 구간에서 조정폭이 좀 더 클 수도 있고, 또 그 과정이 좀 지루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잘 견뎌내셔야 다음 상승장에서 또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들에 대한 낙폭들을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가가 빠질 때는 영원히 빠질 것 같지만,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매력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부담이 덜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 기업들의 밸류에이션들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30배 이상 올라가는 경우는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는 30배 이하로 내려온 것 같고요. 엔비디아도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30배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테슬라는 66배예요.
어제 테슬라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테슬라 실적과 관련돼서 테슬라 밸류에이션에 대한 내용들을 제 생각을 좀 담아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HD 현대 일렉트릭이 어마어마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전력 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데 전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이나 방산 등 기존의 반도체 온리에서 좀 더 온기가 확산되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으니까 그 내용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나스닥이 급락했기 때문에 왜 그런 건지에 대한 원인을 생각해 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실 때 어떤 부분들을 검토하시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